배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혹시 백신 맞으셨습니까? 어제 저는 맞았는데요. 화이자 맞았습니다. 어제 9월 7일이었고, 여튼 어제 맞았는데, 맞았을 때 당시에는 좀 괜찮았는데, 맞고 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누워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팔 이쪽이 좀 아파서, 이 팔을 좀 들기가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맞을 수는 없고 또 맞기는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으로서 꼭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어제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마음은 좀 더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후유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다라고는 뭐 보도 자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백신을 맞아서 후유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셔가지고 백신 맞아가지고 좀 뭔가 부작용이 있어서 뭐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기저질환은 없었고 맞고 나니까 팔을 좀 들기가 좀 불편한 요 정도? 약간 근육통이 약간 팔 쪽에만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주는 제가 회사에 계속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회사에 있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회사에 지금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실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생각도 정리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PPT도 만들고, 영상도 찍으려고 한 3일 정도 있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 한 3개 정도 찍어야만이 명절 되기 전까지 해서 영상이 다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3개 찍을 거고요. 오늘 또 이야기는 또 흥미진진한 또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와야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 이슈 사항이라든가 최근에 뭐 태양광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려야만이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61편째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사업이 끝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게 될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태양광 사업은 흔하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태양광 사업이 어느 정도 신드롬에 가까운 그 정도의 사업이었었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과연 태양광 사업이 지금도 그렇게 활성화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나 정부 정책에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면 태양광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확실합니다. 근데 과연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에서 이 태양광 사업을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느냐에 물음을 던진다면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양광,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태양광은 과연 사업이 끝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REC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물 시장 가격이 요즘에 한 3만 원 정도 하나요? 그죠?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 입찰 가격 봤을 때 뭐 100kg 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 150원 정도 하니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100kg 예상 500kg 미만 그리고 1메가 미만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뭐 120원, 130원 조금 더 받으면 한 132원, 3원, 4원, 5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REC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적인 진전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REC 가격이 낮은 이유 제가 저번 주엔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당연히 REC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발전사에게 내 REC를 판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REC의 공급은 너무 많은데 문제는 발전사에서 사야 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가 않는다. REC 때문에, 그죠? REC 그 하나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가 않는다. 장기 입찰을 했을 때는요, 한 130원, 140원, 150원 정도, 그 정도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장기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얼마를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C 가격이, 그죠? REC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4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 3만 원은 현물시장 가격인 거고요. 4만 원인 경우에는 장기 입찰 가격인 거고요. 4만 원, 5만 원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2억, 2억 1천, 2억 2천, 2억 3천의 분양을 받아서 심지어 2억 4천까지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 REC 가격을 충족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얼마를 했고 얼마를 돈을 번다 라는 게 가장 궁극적으로 먼저 성립이 돼야만이 뭐 태양광 사업을 하든 뭐 다른 사업을 하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투자한 금액은 너무나 많고 벌어들이는 수익은 너무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REC 가격이 낮아서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문제는 시공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REC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계약한 시기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거야. 내가 태양광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태양광 발전소 하나 분양을 받을 거야. 했던 시기가 대부분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개발행위가 이제 끝났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는 개발행위 끝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발전사업 뭐 이것만 있었고 그냥 뭐 도면만 있었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개발행위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개발행위가 끝났는데 문제는 개통연계가 안 되네. 개통연계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도? 2021년도 9월달, 10월달에 막상 개통을 해보고 나니까 이때에는 REC 가격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수익성이 났었는데 2억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계약을 했어도 수익성이 분명히 났었는데 문제는 2021년 돼가지고 막상 개통을 해보니까 수익성이 나지가 않죠.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 운영이 2020년 하반기라고 보고 2021년 상반기라고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3만 원 현물시장 가격에서 2억 1천, 2억 2천, 2억 3천, 2억 4천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수익성이 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나지가 않죠. 당연히. 그건 현실적입니다. 물론 수익이 영원이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를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 했던 계약 그리고 이때 만약에 준공이 됐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면 그거에 비교를 해서 이때 준공이 된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익성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20원 차이면 20년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100kg라고 봤을 때 한 6천에서 한 8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죠? 근데 그 정도를 내가 가면 안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아까운 금액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자, 2018년도에는 2억 천 정도가 분양가면 적당했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2018년도 안에 이게 준공이 돼가지고 개통연계까지 끝내놓고 장기 입찰까지 봐야 이게 적당한 가격이었죠. 근데 문제는 2018년도에 계약을 해놓고 2018년도에 계약을 해놓고요. 발전소를 사겠다라고 계약을 해놓고 문제는 개통이 2021년도 2020년 하반기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왜 2018년도에는 현물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까지는 안 됐더라도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8만 원에 S&P 한 80원 정도 한다고 치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한 160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요 정도면 적당했었죠. 2억 1천만 원 들어간다고 해도 나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익률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21년 되고 나보니까 현물시장 가격이 3만 원밖에 안 하네. 장기 입찰 보려고 해도 100kg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150원, 160원? 그 사이 정도. 요 정도밖에 안 하네. 근데 또 업체에서는 야, 근데 1등급 모듈을 써야 돼 라고 하면서 한 돈 1천만 원 더 달라고 하네. 그러면 문제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100kg 미만은 괜찮습니다. 근데 100kg 이상 500kg 미만. 그죠? 1메가 미만.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수준인 거죠.
그죠? 100km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500km 한다고 해서 100km에 2억이니까 10억 정도는 안 하고 한 9억 5천 정도의 공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천만 원 세이브를 했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돈, 내 수익에서 까는 돈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왜? 가격이 다르니까요. 100km 미만하고 100km 이상하고.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은 장기 입찰 130원, 140원, 15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수준에 맞는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130원, 140원, 150원 정도 되는 장기 입찰 수준에 맞는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물론 시공사마다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시공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2억 1천만 원, 2억 2천만 원, 2억 3천만 원을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문제는 허가가 힘듭니다. 왜 2억 1천, 2억 2천, 2억 3천에 분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가 힘들죠. 그래서 물론 시공 단가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모듈 가격도 옛날처럼 무슨 500 몇십 원 막 600원 막 이러지 않습니다. 와트당. 인버터 가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철값은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과연 가장 큰 문제는 허가가 힘들어요. 그러면 태양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허가가 힘들다 보니까 태양광 하실 분들은 요만큼이 있는데 나오는 물량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죠? 자, 개통연계도 힘듭니다.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그냥 태양광 자체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2억이 넘어도 수요는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 2억 원에 분양한다라고 하고 내일 모레 개통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2억 원에 분양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하실 분들은 엄청나게 많으실걸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 놓고 한 100km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해서 1등급 모델 쓰고 아니면 나는 FIT니까 FIT라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 한 150원 이상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죠? 자, 시공사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보면. 자, 이게 아마 어제 9월 7일 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오늘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9월 7일 날, 그러니까 21시간 전에 발췌를 해온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태양광 풍력 설비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공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 기업 대응 지원, 정부 강력 대책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하겠다. 그죠? 이 미세먼지 감축 관련해가지고 뭐 ESG 경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무조건 ESG 경영입니다. 그죠?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발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해야만이 나중에 좀 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25년. 지금 2021년 아닙니까? 그럼 4년 안에, 5년 안에 지금 있는 태양광 설비보다 한 2배 정도 더 늘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과연 우리가 원초적으로 질문을 했던 태양광이 끝물이냐라는 얘기에 이거 하나만 보여드려도 끝물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태양광 발전소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물음의 해답은 없습니다. 여기에 봐보면 주민 참여형, 대규모 뭐 이런 것들로 태양광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 참여형이나 대규모 사업 허가만 한 3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거?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뭔가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를 풀지 않는 한, 어떠한 제약을 풀지는 않는 한,
과연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어떤 거를 풀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 한 가지 방법, REC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REC 가격이 올라가야 폭발적으로 민간인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폭발적으로 인허가를 진행을 할 것이고, 폭발적으로 태양광이 설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결국 끝물을 만드는 거는 우리들의 소문과 무관심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에 제가 한 6년 전에 만약에 유튜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난리도 아니었을걸요. 그죠? 근데 지금에서야 뭐 유튜브 하고 뭐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저러면 저런가 보구나, 아 내 태양광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는데, 누가 태양광 내 주변에 누가 하고는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수준인 거지, 내가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태양광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들의 소문, 야 이제 태양광 끝났어, 누가 요즘 태양광 하냐, 비트코인 하지, 주식 하지, 차라리 그거 삼성에다 투자해놓고 없다 폭 치고 그냥 있는 게 훨씬 더 나을걸?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거고요. 생각을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수익성을 내는 태양광 사업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어떠한 것들은 태양광 시공사와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시공을 맡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가격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좀 가격으로 공사를 해야만이 지금 현재 REC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수익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0km 정도 운영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30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었어야만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0만 원 수익이 나더라도 30% 정도 되나요? 33%에 대한 그 감안 금액으로 우리가 분양을 한다거나 시공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끝물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와 같이 2025년까지 지금까지 태양광 했던 거에 2배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끝물이냐고 제가 반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은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시장이란 거는 이제는 뛰기도 해야 되고 날아오르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어떠한 제도 때문에 어떠한 규제 때문에 그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도 허가를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공사를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태양광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익은 보장이 됩니다. 다만 그 수익이 여러분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비단 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태양광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돈을 벌면 좋죠. 여러분들도.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다음 주 명절 전 영상에 들어가면 저희 회사에서 제가 대놓고 한번 분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가 나와가지고 60편, 61편까지 막 영상을 찍으면서 네가 했던 막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너네들은 분양 얼마에 할 거야? 너네들은 그래 얼마나 양심적으로 한번 분양하는지 분양 가격 한번 봐보자 라고 하셔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올라가는 영상, 그죠? 9월 아마 16일인가요? 금요일이? 17일인가요? 그때 올라가는 영상에 저희 회사가 분양하는 것을 한번 공고를 해볼까 합니다. 그 영상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격려 뭐 이런 것들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부하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유니세프하고 무슨 기후 뭐 WWF인가? 뭐 어디 거기에다가도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디 얼마씩 막 기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하튼 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그 기부한 내역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건데, 기부 같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